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짐부터 하게 되죠. 이번엔 정말 운동을 시작할 거야. 이번 연도엔 돈을 꼭 모을 거야. 이제 SNS는 줄이고 책을 읽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다시 원래의 루틴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책하게 되죠. 난 왜 이렇게 작심삼일일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지?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변화에 저항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습관이 자리 잡는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든 쉽고 빠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으니까 해야지, 책은 자기 개발에 도움되니까 읽어야지,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움직이는 건 감정입니다. 뇌에서 행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굳이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돼? 라며 내 행동과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라는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가? 라는 감정적인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해서 퇴근 후 산책이라도 해야지 머리가 맑아질 것 같다 라는 식의 감정이 담긴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 책을 읽어야 한다기보다는 요즘 내가 SNS만 너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멍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뭔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봐야겠다. 이런 나만의 진짜 이유, 뭔가 해야 된다는 의무보다는 내가 진짜 바라는 상황과 감정에 닿을 때 행동의 동기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감정은 구체적일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막연히 살을 빼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다음 주에 썸 타는 사람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살을 빼고 싶다 라는 이유가 행동으로 더 빨리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퇴근 후에도 쌩쌩한 나, 일이 다 끝나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나, 이렇게 내가 되기 원하는 어떤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새기고 상상하는 걸 반복하면 우리 뇌는 그 장면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머리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어떤 결심이든 하기 전에 먼저 내 감정과 하고 싶은 이유부터 점검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걸 왜 하고 싶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변화를 막는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습관 루틴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퇴근 후에 자동적으로 배달앱을 켜는 이런 행동들. 이것들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화시킨 결과입니다. 익숙한 상황과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게끔 뇌가 학습해버린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익숙한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끊으려면 의지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은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강력하게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내가 헬스장에서 오늘 1시간 동안 뭘 할지 계획하는 것보다 운동복을 문 앞에 미리 꺼내놓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가 책을 읽고 싶다면 스마트폰은 서랍에 넣고 내 책상 앞에 책을 올려두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 시선이 닿는 곳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트리거를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습관은 의지보다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쉽도록 환경을 세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을 더 마시고 싶다면 책상 위에 항상 물병을 채워두고 1시간에 한 번 알람을 맞춰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을 의식하지 않아도 쉽게 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항상 내 옆에 있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과자가 손에 닿는 곳에 늘 있다면 이미 환경이 여러분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운동복부터 꺼내놓고 간식 대신에 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환경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바꾸면 우리 뇌는 그걸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나의 굳건한 결심과 의지보다 환경 배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부추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배치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변화를 막는 세 번째 이유는 목표가 너무 크거나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kg, 20kg 감량하기, 아니면 영어 완전 마스터하기,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벅차고 언제 이룰 수 있을지 막막한 목표들 말이죠. 이런 목표들은 어딘가 막막하죠. 우리 뇌는 이런 식의 멀고 불확실한 목표와 보상에는 동기부여가 잘 안됩니다. 특히 2030처럼 빠른 성과와 반응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오래 걸리는 변화는 자꾸 더 미루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를 작고 구체적으로 쪼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 매일 하기보다는 퇴근 후 스트레칭 5분 하기, 하루 영어 1시간 공부하기보다 출근 전에 영어 단어 5개 보고 외우기, 이렇게 쉽고 구체적으로 작게 쪼개는 것이죠.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게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한 행동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작고 바보 같을 정도로 쉬운 행동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작게 시작
시작하면 우리 뇌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실행도, 반복도 그만큼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변화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과 연결해주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마치고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먹기, 5분 책 읽기를 했다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5분 보기. 이렇게 내가 뭔가 해냈다는 감정을 즉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보상들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그 감정을 기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런 압박만 쌓이고 행동은 점점 미루게 됩니다. 반대로 이건 너무 쉬워서 나도 할 수 있겠어 라는 감각은 우리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듭니다. 도전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를 막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꾸준하지 못해. 난 예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보다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시도조차 꺼려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도 잘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금방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부족할 때 필요한 건 내가 해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한동안은 꾸준히 출근 전에 조깅을 했었지. 내가 이전에 시험 준비할 때는 하루 8시간씩 몰입해서 공부했었지. 이런 기억들은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그때 힘들긴 했지만 진짜 뿌듯했지. 그때 나는 진짜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 이렇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행위들은 뇌의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또 중요한 건 비교 대상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은 이미 5년째 운동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10권, 20권째 책을 읽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내가 나아졌냐는 겁니다. 어제보다 1%만 내가 나아졌다면 이미 그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원래 뭔가를 잘 못해가 아니라 뭐든 조금씩 연습하면 뭐든 점점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 마인드셋 하나만 바뀌어도 실패가 무서운 일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여러분이 가진 목표에 임해보세요. 그리고 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글쓰기를 3일만 연속해도 나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5일, 7일, 10일로 늘어나면 그때 이미 여러분은 나는 이거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생깁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그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해 보세요. 변화를 막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그건 바로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유지하는 걸 전부 혼자 해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고요, 결국 흐지부지 되기 쉬워집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서 꾸준히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촉진 현상을 이용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함께 있다는 느낌만 받아도 우리 행동은 더 오래, 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동을 목표로 했다면 친구와 함께 매주 2번은 인증샷 주고받기를 해보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SNS에 하루 10페이지 읽기 챌린지를 올리고 인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목표 공유 앱이나 주간 피드백 모임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누군가와 실천 상황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 알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약속으로 만들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표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목표를 공유해보세요. 아주 작게는 이번 주엔 커피를 줄여보려고 해, 하루에 10분 정도는 걸어보려고 해, 이처럼 가볍게 공유하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다 보면 혼자일 땐 무너졌을 실행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진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변하기 원하는 이유를 찾고 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고,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축적하고 그 과정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이 5가지가 모두 연결될 때 변화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시작이고 작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목표 성취 전문 컨설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